안녕하세요.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저는 김형숙입니다. 제가 어제였거든요. 어제 길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약간의 참 요즘 보기 드문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뭐 뉴스에는 연일 불편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예전보다 제가 느낄 때는 그래도 막 이렇게 길에서 투닥투닥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말싸움 또는 몸싸움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못 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제가 그 이제 현장에 딱 있게 된 거죠. 그때 무슨 대화의 방식을 봤냐면 상대방의 말을 전혀 안 들으시는 겁니다.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감정적으로 서로 기분 나쁜 상황이니까 기분 좋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듣는 것, 말하는 것 어느 게 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을까요? 말하는 비율이 높을까요? 듣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을까요? 근데 이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한 사람씩 훈수 아닌 훈수를 두게 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옥신각신 말이 또 왔다 갔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저 싸움이 언제 끝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제 갈 길을 갔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싸움뿐만이 아니라 과연 가장 매일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정말 그 사람과 난 정말 잘 대화가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는지 가끔은 어휴 답답해 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치기도 하시고 팽 돌아서 앉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사실은 저도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뭐 둘만 만났을 때 대화는 그래도 50대 50은 아니더라도 말을 하는 그 빈도수가 그래도 뭐 60대 40? 뭐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뭐 어떤 자문을 구하는 일이라면 뭐 또 말의 어떤 비율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1대1일 때는 그래도 조금 나의 말도 하고 상대방의 말도 듣고 하게 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만나는 어떤 누군가만 만나면 혼자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뭐 몇 달 못 만났던 이야기를 그냥 그날 다 풀어놓을 기세로 자기 말만 시작부터 끝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자기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죠. 뭐 어떤 성격에 따라서는 본인의 말을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나는 힘들이지 않고 이 시간을 잘 저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나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뭔가 이렇게 핑퐁처럼 왔다 갔다가 돼야 조금 더 재밌다, 시간이 잘 간다 라고 느끼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대화, 말은 너무 쉬운데 가끔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상대방의 생각 궁금해. 예를 들어 당신 생각이 궁금해. 아, 당신은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또 이 상대방의 오해하고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는 노력도 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물어봐 줘야 되는데 가끔은 대화 중에 아까 그 약간의 싸움처럼 하는 대화 중에는요. 싸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의 대화 중에도 우선은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 나부터 얘기할게. 자,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상대방은 글쎄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가 당신 생각이 궁금해, 너의 말을 듣고 싶어. 궁금해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얘기만 쫙 하게 되면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과 앉아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뭐 유쾌한 기분은 아닌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연을 주신 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이것이 꼭 시니어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TV나 이런 곳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실제로 뭐 20대 이런 부부들 안에서도 굉장히 많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섹스리스. 그래서 성관계를 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인가 봤더니 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공유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일상, 부부로서의 부부 관계 일절 서로 관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도 있다. 뭐 이런 뉴스를 보면서 과연 정말 결혼을 선택하고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어떤 좋은 점, 장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행복의 요지들이 왜 이렇게 서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런 사회 문제다 이런 말까지 나올 만큼 이제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연자께서도 비슷한 내용을 좀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혹시 나는 또 우리 주변에서는 어떻게 이걸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나를 변태 취급하는 아내라고 주셨고요. 이 제목만 봐도 이 남성분의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살짝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오늘도 이 사연을 좀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그리고 아내는 63세로 함께 산 지 35년입니다. 100세 시대에 맞게 나름 건강도 챙기고 아들, 딸에 크게 번 돈은 없지만 필요할 때 쓸 만큼 쓸 수 있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아내와 살아오면서 잘 맞는다 또는 잘 안 맞는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열심히 다행히도 지금까지 35년 잘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어쩌면 오래전부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언제라고 딱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 10년 전부터 내가 느꼈던 것인지 또는 뭐 최근에 느꼈던 것인지 이런 기준은 없지만 오래전부터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부관계를 처음에는 제가 요구하고 아내는 마지못해 그 요구에 응하고 또 제가 요구하고 그러면 또 아내는 피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가 늘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이제 제 마음에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점점 뭐 그때는 바빠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내가 힘들어서 나를 피한다라고 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뭐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잘 그냥 넘어오신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여전히 아들, 딸 이렇게 다 결혼을 시키고 부부만 사시는데도 여전히 나를 피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이제는 나이 핑계를 대며 이런 생활을 당연시한다. 아무래도 부부관계를 피하는 이런 모습들을 당연시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저는 씁쓸하기만 합니다. 제 나이가 67세, 아내도 63세라면 굉장히 젊은 시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라도 좀 더 서로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서로의 어떤 즐거움을 같이 누리고 싶은데 여전히 아내는 피하고 저는 요구하고 계속 되돌이표처럼 되돌이되는 이런 모습들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랜만에 아내와 지방 친척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가 그곳에서 하루를 쉬고 오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특정될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녁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좋은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아내와 오늘은 집이 아닌 다른 공간이다 보니까 좀 더 그리고 아내의 표정에서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보게 됐고
아내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오늘은 잘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밖에서 맛있는 거 드셨죠. 좋은 커피숍에서 이렇게 커피도 드셨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이야기, 오늘 뭐 결혼식에 왔던 친척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신랑 신부 이야기도 하시면서 아들, 딸에 대한 이야기도 즐겁게 하셨는데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제 바람과는 상관없이 피곤하다. 아내의 항상 하는 말, 이 피곤하다. 그리고 다리가 아프다. 오랜만에 정말 푹 자고 싶다 등 핑계거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미 숙소에 들어갔을 때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피곤해요. 다리가 아파요. 오랜만에 오늘은 좀 푹 자고 싶어요. 이런 말을 아내가 계속 하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당황한 느낌도 가지셨다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도 유명한 빵 맛집에서 세상에 30분 이상 줄 서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줄을 서서 기분 좋게 서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피곤하다, 푹 자고 싶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 사연자께서는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는 그럼에도 아내가 괜히 어색하고 부끄럽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둘만이 있게 되는 공간 안에서 아내가 어색해서 이런 말을 하나? 이런 생각으로 아내 옆으로 가서 어깨도 두르고 손도 잡고 나름 분위기 있게 행동을 했지만 몸을 피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급기야 제가 손을 잡아 끌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완력이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강제로 하는 건 싫다고 정색을 하며 저를 멈추게 하는 거죠. 멈추게 했습니다. 결국 여행처럼 하룻밤 묵어가게 된 이 숙소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바깥에서는 그랬는데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은 각자의 침대에서 무거운 분위기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디선가 이제 이상한 소리가 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숙소라는 곳이 뭐 요즘은 뭐 부실공사 이런 얘기, 뭐 아파트도 그런 것들이 좀 많다라고 하지만 또 아파트는 또 주거 지역이니까 또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이 고민이 토로되지는 않지만 자, 여기는 지방에 있는 숙소고 자,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로 각자 침대에 탁 들어가서 누웠는데 아내는 잠자리에 들었는지 잠이 들었는지 어떻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사연자께서는 잠이 안 드시는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여성의 소리와 함께 듣기 불편한 그 소리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혹시 이 소리를 듣게 될까 봐 너무나 또 이렇게 옆에서 잘 들리니까 아내가 잠이 들었는지 아내가 혹시 이 소리를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어서 아내가 이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텔레비전 볼륨도 올려보았지만 한계가 있어서 얼마 동안의 시간을 계속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도 그 소리를 사실 조용한 숙소에서 텔레비전 볼륨만 이렇게 올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내가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른 상태로 이제 어쨌든 아내가 이 소리를 듣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아마 볼륨을 올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푹 잘 수 있도록 오히려 볼륨을 낮춰줄 생각이셨을 텐데 불편한 소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겠죠. 자, 갑자기 저도 그 소리 때문에 몸에 반응이 일어나서 슬쩍 아내를 모른 척 이렇게 안아보려고 정말 잠자리에 잠이 들은 건지 또는 어떤 상황인지 깨어있다면 혹시 아내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이렇게 안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아내가 화난 듯한 목소리와 태도로 자기도 그 소리를 지금 들었다고 아내는 숨죽이고 자는 척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안으려고 하는지 본인은 가슴이 떨린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리는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말이죠. 저는 아내를 사랑하니 같이 있다 보니 몸의 반응이 그런 거지. 왜 이상한 남자로 보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 자기를 안으려는 남편이 변태처럼 보인다며 돌아 누운 아내를 보며 제가 정말 아내 말처럼 변태인 건지 화가 나면서도 이 공간, 이 상황이 정말 그렇게 제가 잘못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는 여느 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옆방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다른 이성을 상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아내에게 미안해지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신 거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제까지 아내와 이런 관계로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가 지금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어떤 원래부터의 부부간의 성 문제, 서로 요구하고 한쪽은 요구하고 한쪽은 피하고 한쪽은 어쨌든 그 요구에 응할 마음이 없는 그런 느낌이고요. 아마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상황이 하나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그 숙소에서 들었던 그 불편한 소리, 근데 그 소리가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이 어떤 상황 속에서 혼자만이 이런 다른 이성을 상대로 상상을 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느낌도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아내한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부부, 아까 섹스리스 같은 부부는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누군가를 상상하고 아내가 있음에도 누군가를 상상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느끼시는 지금 이 상황. 그래서 아마 본인을 아까 아내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를 안으려고 하느냐. 당신 정말 변태 같아. 라고 말했던 그 말과 스스로도 아마 내가 정말 그런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상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아까 여기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이런 어떤 미안함을 가지지 않고 조금 더 좋은 이런 생활, 성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나눠보실까요? 저희가 소통하여라 라고 해서 통한다는 것, 이건 사실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와 소통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교육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성교육이 몸에 대한 것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자, 어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또는 성매매 예방교육, 이런 것만 성이 아니라 어떻게 소통하는지, 어떻게 관계 맺음을 잘하는지, 이런 걸 배우는 것도 사실은 성교육 안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원치 않은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상대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부부라고 해도 그때그때 불편한 점을 다 말하고 사는 부부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처음에 신혼 때 처음 이렇게 에너지가 뿜뿜 있을 때는요, 내가 원하는 것, 상대방 행동 중에 또는 말 중에 불편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치열하게 맞춰가려는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신혼에 오히려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예전에 한 30년 전, 40년 전 돌이켜보시면 그때는 어떠셨을까요? 우리도 신혼일 때가 있었으니까. 자, 이때 과연 누가 누구에게 맞춰줬을까? 아니면은 정말 치열하게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겪었을까요? 아마 그때는 글쎄요.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모습들이 훨씬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 속에서나 또 아마 실제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의 희생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통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오히려 맞춰주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의 생각을 물어봐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아주 관심 있게 궁금해하는 이런 일들은 조금 경험이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 이건요 굉장히 고단수의 일이고요. 지금 우리 시니어분들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가끔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경험했던 것이 상대방은 또 전혀 지역이나 상황이나 뭐 가족 상황에 따라서는 그때 그랬나? 라는 전혀 또 이렇게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살아온 어떤 상황이 다른 부부인 경우에 또 나이 차이가 아까 4살 정도 나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지역적이라든지 연령에 따라서는 서로 소통한다는 게 더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우리가 신체, 정서적인 문제, 단순히 그냥 나 당신하고 이런 성관계나 또는 어떤 성적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자, 이 안에는 과연 어떤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사연자께서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를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신 부분들이 조금 느껴졌던 것이 아이를 키우는 아내의 그 피곤함 또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렇게 어느 정도 요구에 아내가 만족스럽게 대해주지 않아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잘 넘기셨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뭐 아이를 키우는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이 집에 함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부부간의 어떤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불편한 점이 없지만 물론 나이라는 걸 아까 말씀 주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신체적인 것, 정서적인 문제. 자, 그렇다면 아내가 왜 과연 이런 좋은 여행을 온 이곳에서조차 이런 어떤 접촉을 불편해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좀 궁금해. 당신이 왜 이렇게 불편해하고 나의 이런 요구가 있을까봐 오히려 방어벽을 치는 것처럼 바깥에서는 그렇게 1시간 이상 빵 맛집에서 줄도 서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리셨는데 둘만이 있는 공간에 딱 들어왔을 때 방어벽을 딱 치게 되는 거죠. 피곤해요. 더 자고 싶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지 진짜 아내에게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 당신이 왜 이렇게 피곤해하는지 궁금해 라고 조금 방식을 바꿔보시는 건 어땠을까요? 우리가 완력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슬쩍슬쩍 스킨십을 하는 것이 통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보면 살짝 가서 뭐 손도 터치해 보기도 하고요. 또 어깨도 한번 기대 보기도 하고요. 그런 거 보시면 나도 스르르 이렇게 어깨가 기울어지는 거 자연스럽게 접촉이 통하게 되는 상황들을 경험하시기도 하시지만 지금 아내의 이 행동에서 보면 둘만이 있는 공간에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통하지 않는지 자, 이 상황이 진짜 아내에게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하고 궁금해 하다면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당신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당신이 왜 이렇게 피곤해하는지, 당신의 다리가 아까 아프다고 했으니까 아까 그렇게 줄 서서 기다려서 그렇게 피곤하고 아픈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궁금해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둘만이 있는 공간이 어떤 성행동을 해도 되는 공간이라고만 바로 이렇게 느껴지면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실 마음이 움직여야 몸도 움직이는 부분이 조금 있죠.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것처럼 사실은 뭐 몸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이건 각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즐거웠던 이 감정을 그대로 어떤 연결시켜서 그냥 숙소에 들어가서 바로 성행동을 어떤 목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분위기라든지 자,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에너지가 덜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에너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욕구, 성적인 욕구라든지 또는 성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결혼 생활이 35년이라고 하시면 그냥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우리 둘만 있으니까 이런 어떤 방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내와 좀 더 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가능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서로 감정만 건드리게 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피로감, 스트레스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옛날에는 사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시니어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역할, 뭐 아빠 역할 또는 가장 또는 또 나도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또 형제, 자매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아마 사연을 주신 우리 남성분이 모르는 아내의 피로감이나 또는 스트레스가 혹시 있지 않을까. 우리 사연을 주신 분도 또 그런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있다면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다 결혼시켰지만 여전히 이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런 다양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우리 부부 사이의 어떤 성욕이나 또는 부부 사이의 성행동을 조금 막는 부분들이 있구나. 원인을 알아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해결책이 등장을 할 텐데 그냥 이렇게 여행 와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내 정말 불편합니다 라고만 이야기 주시면 글쎄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해결하는 그 방법도 찾기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아까 그 불편한 소리였죠. 사실은 저도 뭐 여행을 가끔 다니다 보면 우리 소리, 뭐 옆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또는 뭐 웃는 소리 이런 여러 가지. 근데 그거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입니다. 우리처럼 여행을 와서 저 가족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소리라고 느껴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막 옆에서 술 먹고 떠들고 싸우고 뭐 이런 소리라면 와, 여행을 와서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보통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다 불편한 소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행지라는 그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이 사연 안에서는 옆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사실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즐거운 시간 그리고 둘이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이 옆에 들리고 있다는 걸 아마 그들은 글쎄요 전혀 몰랐을 수도 있고 나중에 혹시 이제 이 부부들이 또 뭐 예를 들어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게 된다든지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는 그 소리가 만약에 전달이 됐다면 우리의 소리도 옆에
들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설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들의 그 행동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칸막이 사이로 들려오는 그 소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잠자리에 들었던 우리 사연을 주신 부부가 굉장히 그 시간 동안 불편함을 느꼈던 거죠. 특히 아내가 알고 남편의 이런 그 소리에 반응을 보이는 남편에게 당신이 변태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상황, 이것이 이제 불편한 상황이 되고 상상을 하는 이런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 주변에는요, 식욕은 좋은데 아침, 점심, 저녁 딱 이렇게 세 끼만 드시면 중간에 간식을 찾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중간에 하나도 뭔가를 드시지 않고 뭐 가끔 커피라든지 이 정도만 드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아침 드시고 간식, 점심 드시고 간식, 그리고 저녁을 드시고 간식에다가 야식까지 이렇게 살뜰히 드시는 분도 있죠. 사람마다 욕구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3대 욕구, 뭐 성욕, 수면욕, 그쵸, 식욕, 이 욕구들 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뭐 새벽에 주무시고 뭐 굉장히 초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저녁에 늦게 잠자리에 드시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도 계시고 저녁에 늦게 자는 것만큼 아침 시간을 좀 여유롭게 일어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마다 수면 패턴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느 시간에 잠들고 싶어. 나 어느 시간에 이렇게 깨어있는 건 너무 즐거워. 이런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들도 다 다른데 성욕이나 성적 욕구나 성적 취향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아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손도 잡아보시고 아내의 어떤 이런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좋은 사람을 본다든지 또는 좋은 이런 누군가를 봤을 때는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 표정을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게 되면 되게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심각하게 이마에 미간 주름을 꽉 이렇게 만드시면서 열중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계속 웃으세요. 뭘 보시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살짝 보면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보신다든지 또는 아기들이 나오는 영상 또는 뭐 개그 프로처럼 웃긴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표정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성적 욕구가 있다는 것, 또 내가 어떤 성적 취향을 가졌는지는 본인들은 잘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사연을 주신 분께서 그 소리에 반응하는 나,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나를 봤을 때 본인 스스로도 조금 새로운 느낌을 가진 그런 느낌을 가지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성적 욕구, 사실 아내의 성적 욕구, 나의 성적 욕구 이런 거 부부간에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뭘 그걸 이제 와서 이야기해요. 이제 40년, 50년 살았는데 이제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자, 근데 제가 가끔 텔레비전 보면 여전히 이렇게 밥상을 차려줄 때도 남편의 밥상을 정말 정성스럽게 챙겨주면서 어서 와서 밥이 따뜻할 때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막 불러주기도 합니다. 근데 남편분이 안 오세요. 왜 그렇게 식사만 챙겨놓으면 남편분들은 자리를 빨리 안 오실까요? 막 몇 번을 불러서 이렇게 왔을 때 남편이 이렇게 한 숟갈 탁 떠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맛있냐라고 또 물어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 또 무심한 남편분께서 40년 이상 먹어왔던 아내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맛있다, 오늘은 간도 참 잘 맞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늘 하던, 늘 먹던, 늘 해주는 아내의 이 밥상이
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아내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 인색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은 이렇게 진행자들이 뭐 선물을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80, 90 이렇게 나이가 우리가 있어도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특히 사랑하는 내 배우자로부터 꽃을 받았을 때 그분들의 표정은요 진짜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유 뭐 우리 꽃 그거 뭐 들판에 있는 게 다 꽃이고 요즘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꽃 굉장히 많은데 그걸 뭐 돈 주고 사요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자 아내가 정말 지나가는 산에 피어있는 꽃만 좋아할까요? 자 이렇게 돈 주고 사온 꽃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물어보시지 않은 거죠.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늘 받는 밥상처럼 늘 보는 아내, 늘 보는 남편을 대하다 보니까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은 정말 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은 따뜻한 말, 그리고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이런 것에서도 저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사연을 주신 분께서 아내와 하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성적 욕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아내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우리가 만약에 횟수가 중요하다, 횟수가 문제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거죠. 나는 당신하고 뭐 이렇게 해보고 싶다 라든지 또는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면 또 그런 것들도 맞춰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아까 피로감, 스트레스 상황 안에는 주변의 그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성적 취향, 성적 욕구 이런 것들을 그동안 잘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면 여보 나는 당신이 이렇게 끌어안아 줄 때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줄 때 나는 정말 행복함을 느껴요 라고 해주면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그냥 말로만 고마워 보다는 아내가 더 원하는 방식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와 상관없이 사실은 아마 아내분께서도 남편을 그냥 무조건 거부한다거나 남편의 요구를 무조건 방어벽을 치는 아마 그 상황 속에서는 본인만의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매번 그렇게 거절하고 매번 그렇게 그 요구에 응하지 못할 때 아마 아내분도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분께서도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해요 라고 조금 더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가끔은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성적 욕구는 많은데 노력은 상대방한테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본인은 그냥 이제 우리 이제 뭐 어떤 사랑을 나눠볼까? 그런데 상대방한테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뭘 원하는지 대화나 소통해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욕구만 어필하다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건 성적 욕구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누는 행동이죠. 그런데 일방적인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자, 이런 것만 하다 보면 이건 서로 사랑을 함께 나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서 내가 상대방한테 성적 욕구를 그냥 맞춰주는, 자, 내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는 성적 욕구나 성적 취향에 대해서도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편하게 뭔가 나도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걸 다 원하시죠. 우리가 마음을 예전에 젊었을 때 보다는 뭔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바깥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셨지만 둘만이 있는 공간 안에서는 어떻게 둘이 사랑을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나눠야 돼야 될지가 고민이 될 텐데 그동안의 성적 욕구와 성적 취향을
아마 이 35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서로 소통했는지가 좀 궁금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욕구가 있다는 건 서로 다 인정할 수 있죠. 이건 남자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욕구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누구나 다 성적인 욕구들이 경중 상관없이 욕구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상대방한테 맞춰주려는 노력을 하느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욕구냐 아니면은 맞춰 나가려고 하는 욕구냐. 이것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아내가 어떤 방식의 사랑의 그런 표현을 원하는지, 자, 그리고 아내가 왜 이렇게 요구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지, 혹시 내가 너무 일방적인 상황 속에서 요구를 했었나? 라는 것, 이제 스스로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내와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아, 내가 일방적이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아내가 건강이나 또는 피로감이 많아서 이런 집중할 수 있는 감정에 집중을 해야 몸으로 이런 반응들이 드러날 텐데 이런 것들이 조금 방해받는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아마 이런 사례를 주신 것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자,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아내에게 표현할 것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래,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이걸 원해. 그래서 요구하는 입장 잠깐 멈춰주시고요.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 라고 먼저 물어봐 주시고 당신의 이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율하고 맞춰 나갈 수 있을까? 자, 그것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신체와 정서적인 것은 사실은 자녀들이 돌봐줄 수 있는 부분보다는 부부가 서로 신경 써주고 돌봐주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열심히 건강 위해서 운동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운동도 같이 이렇게 권해보시고 그냥 툭 내뱉는 말처럼 운동해. 맨날 피곤하다고 하지 말고 해. 이런 지시적인 표현보다는 이런 것들 내가 해보니까 좋았어 라고 권해주시는 그런 좀 더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제안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내분도 조금 더 마음을 여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스스로를 변태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아내분도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색하셨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이 공간 안에서 듣다 보니 특히 거기에 남편이 반응을 보인다는 생각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무거운 이 분위기로 침대에 아까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아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 속에서의 남편의 그런 성적인 어떤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이 아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편한 지점들이 있었을 것 같으니까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도 아내의 생각은 어땠는지 아내가 왜 그렇게 마음이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혼자 나누는 것보다는 함께 이렇게 나눠보는 것도 물론 사랑을 혼자 막 열심히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부부간에는 혼자보다는 함께 그리고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부간의 그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멋진 시니어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그렇게 한번 궁금해 대화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해 대화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오늘도 함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